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은 김병호 의원님을 저희 전국 진단의 네. 민주당의 대표 선수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도 반성도 많이 하고 네. 대안도 찾으려고 노력도 하고 뭔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확실히 당이 좀 무거워요. 예, 무겁고 여당이 어떤 의사결정. 워낙 또 이렇게 의석수가 아마 초유의 그걸 거 진보정당으로서는 그죠? 아, 그렇죠. 저희가 사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앞서는 항상 선거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19% 졌잖아요. 합치면 한 28, 9%?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 민주당의 실망의 표시라고 보죠. 표시라고 보고 그러려면 저희가 과감하게 혁신과 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 혁신과 그런 모습 잘안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네. 생각을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걸 많이 바꿔라, 완전히 바꿔라 그런 명령인데 그게 이제 몸집이 크고 무겁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당의 이 스펙트럼도 많이 다양해졌고 그 와중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집행이 느린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의원들 각자가 이 위기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대로 가서는 내년 선거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공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없다 그러면 문제인데 이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공감을 좀 더 확산해서 구체적인 모습 그리고 정책으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하는 것이 또 국민의 비판이죠. 그래서 그걸 최대한 단축시키면서 국민이 원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실망은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 따른 결과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학을 졸업을 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뭔가 사회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자꾸 기회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저는 성장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한 거죠. 흔히 말해서 파일을 키워야 된다. 예. 근데 이제 과거 개발 독재 시대에 그런 성장이 아닌 정말로 질 좋은 성장 그리고 그 결과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이 중심인 그런 성장으로 가는데 어떤 수식어가 붙든 성장은 필요하다. 그리고 성장 속에서 기회를 넓혀야 된다. 그 기회를 넓힐 때만이 청년들이 더 꿈과 희망을 갖고 도전하려고 하고 그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지금 기회의 문이 너무 좁다 보니까 자그마한 것에서 아주 예민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더 예민해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회가 적어지다 보니까 그 기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옆에서 약간의 불공정한 모습이 나타나면 분노하고 울분을 토하고 아주 사회적 이슈화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인천공항공사 인국공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이라든지 조국 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불공정한 룰로 내 자리를 뺏어가느냐. 이게 이제 20 세대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걸 극복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첫 번째는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더 차원이 다른 성장을 해야 되고 그 성장 속에서 일감이 만들어지겠죠. 일감이 만들어지면서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향후 성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래 먹거리 산업이 있는데 그러면 산업을 잘 키우면서 일감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그 일감을 갖기 위한 일자리를 이제 본인들이 취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일감과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룰이 불공정하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정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공정해야만이 혁신이 됩니다. 공정하지 않고 독점과 과점이 이루어지면 가격도 왜곡되고 소비자 후생도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정 속에서 서로가 선의 경쟁을 하고 선의 경쟁이라는 것이 이제 혁신의 과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경제도 다이내믹해지고 또 민간의 창의력도 그 성과에 반영이 되고 이런 과정을
겪는다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정치권에 있어서 왜 젊은 세대가 없느냐 이 부분도 많이 지적을 받는데 저는 이제 당내 민주주의가 너무 잘 정착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기본적으로 당내 경선을 치릅니다. 사실 옛날에는 YSDJ 때는 젊은 인물을 픽업해서 내리꽂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젊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그런 층을 이렇게 픽업해와서 이렇게 자리를 줬는데 지금은 그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예, 그리고 전략 공천이 일부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엄청 폭이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 정치권의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없는 건 아닙니다. 꽤 많은 우리 젊은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작아 보이고 뭔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나이가 많아 보이는 거는 엄연한 현실인데 이런 당내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루다 보니까 젊은 층을 영입할 만한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당내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젊은 층의 영입, 특히 여성 뭐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해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참 어려운 거죠. 한쪽이 너무 비중이 높으면 당대표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 민주주의가 잘 정착이 됐는데 당내 민주주의라는 게 청년들이 진입하기가 어렵죠. 예, 이거는 이 하나도 기득권이지 않습니까? 이 기득권의 장벽을 뚫고 본인이 지역위원장을 하거나 국회의원 경선에 통과를 해서 본선에 나가기는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피해 수혈과 당내 민주주의를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킬 것인가 이게 또 우리 하나의 숙제라고 봅니다. 네. 공정이라는 룰에 대해서 젊은 층들의 분노와 또 한편에서는 좌절이 크다 보니까 형식적 공정, 그게 사실 시험이죠. 시험만큼 형식적으로 공정은 제일 없죠. 너 시험 못 봤으니까 떨어져. 너 시험 잘 봤으니까 올라가. 그런데 과연 지금 이제 우리 운동장이 그 시험으로만 평가할 만한 정말 평평한 운동장이냐, 그거에 대한 과연 심각한 고민을 이준석 당대표가 하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은 좀 의문이라고 봐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 정부 조직 개편을 하나 다루게 마련이죠. 다루게 마련이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기획예산처가 있었고 재정경제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겸임을 했었어요. 이런 체제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융위원회가 좀 더 커지면서 독립화되고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보면 민간 조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정책결정기구와 감독기구끼리의 충돌이 이제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로 또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차기 정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정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깊이 논의를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는 이제 인수위를 구성하게 되면 과연 지금 공룡 같은 기재부, 슈퍼 울트라 파워 부서죠. 기재부의 기능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과거 우리가 가져왔던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금융위와 금감원의 수장을 같이 하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논의할 가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IMF를 극복했기 때문에 IMF 권고가 아닌 우리만의 금융감독 체계를 새롭게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산업 중에서 그래도 가장 혁신이 더딘 데가 금융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옛날엔 KB하고 신한지주가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빠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제조업 베이스의 새로운 성장군으로 잘 만들어졌다. 긍정 측면이 있지만 금융으로 본다 그러면 금융산업은 발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또 하나의 비유를 들면은 인터넷 은행의 카카오뱅크가 설립한 지가 3, 4년 됐거든요. 지금 장외에서 시총 밸류에이션이 한 35, 6조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KB 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아마 20조 조금 넘을 거예요. 합치면 40조인데
어떻게 3, 4년 된 인터넷 은행의 시가총액과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리딩뱅크 1, 2위의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단적인 현재 기존의 금융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지점 하나 없이 플랫폼 하나로 젊은 층들의 금융 편의를 서비스를 잘하는 이런 인터넷 은행과 기존에 수백 개의 지점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대 마진 그리고 부동산 담보 그리고 그 기업 대출보다는 가계 대출 위주로 수익을 내는 기존의 이제 금융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평가가 안 좋은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제 뭐 금융 혁신 관련돼서 법도 내고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 혁신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 지주들이 그 변화의 흐름에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자성을 해야 되고 특히 지배구조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이 깊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금융혁신은 쉽지 않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금융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죠.